구독자 200만 명이 넘는 IT 유튜버 이썸님이 직접 제작한 케이스, 출시와 동시에 큰 관심을 받았지만 곧 품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맥시프 자석이 빠지고 외형에 흠집이 있었다는 실제 구매자들의 후기까지 이어졌죠. 여러분은 리뷰어의 제품을 신뢰하시나요? 2025년 유튜브는 제품 선택의 기준이 되었지만 신뢰라는 단어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케이스를 직접 만드는 사람의 시선으로 이번 논란의 핵심부터 문제점, 그리고 이 이면에 숨겨진 이유들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닌 실제 현상과 사용자 후기를 바탕으로 한 추정 분석입니다. 제품을 만든 당사자가 아닌 이상 100%의 진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케이스 제작을 직접 해본 사람으로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 구조적 설계의 한계입니다. 이번 제품에서 가장 많은 소비자 불만이 쏟아진 부분은 맥세이프 자석이 떨어지는 현상이었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에는 구조적 설계에 허점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맥세이프 케이스는 자석을 단순히 붙이는 게 아니라 자석이 안정적으로 고정돼 외부 충격이나 탈착 시에도 흔들리거나 분리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제품에는 자석이 얇은 케이스 재질 속에 삽입되었고 외부와의 완충 구조가 충분하지 않아 물리적 충격에 취약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실제 사용자들 중에는 며칠 만에 자석이 빠졌다, 탈착할 때 자석이 안쪽에서 움직인다는 후기를 남긴 분들도 있죠. 이는 설계 단계에서 사용자 환경과 내구성 간의 균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제조사 공장 관리 문제입니다. 구조적인 설계만큼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생산 공정입니다. 동일한 설계를 하더라도 제조 품질이 일정하지 않으면 결과물의 편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석 고정 부위 같은 민감한 부품은 아주 작은 오차에도 탈락의 원인이 됩니다. 이번 제품은 일부 케이스는 멀쩡한 반면 일부는 자석이 빠지고 흠집이 있다는 점에서 공장 측의 생산 품질 관리가 일관되지 않았던 정황이 보입니다. 이는 생산 라인의 작업 숙련도, 접착 공정의 정밀도, 그리고 사출 품질의 차이로부터 비롯됐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검수 시스템, 즉 QC의 미흡입니다. 이썸님 본인도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인정한 원인은 바로 검수 과정의 문제, 즉 초기 QC 미흡입니다. 이 점은 공식 사과문에서도 직접 언급되기도 했죠. 하지만 여기서 짚어봐야 할 건 과연 단순히 검수가 미흡했다는 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는 겁니다. 실제로 자석이 빠졌거나 흠집이 있던 제품은 배송 전에 얼마든지 걸러낼 수 있었던 분량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검수 누락이 아니라 검수 기준 자체가 없었거나 혹은 출시 일정에 쫓겨 검수를 생략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제품 제작자 입장에서 보면 초기 출고 물량에 대한 QC 프로세스는 제품 신뢰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관문인데 이번 제품에서는 그 부분이 너무 쉽게 무너졌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일정상의 무리, 출시 시기 압박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시 시점에 대한 압박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이폰 17과 동시에 출시하기 위해 빠듯한 일정 속에서 제품이 준비되었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품질 테스트나 검수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제품의 완성도보다는 일정 준수가 더 우선되는 의사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설계, 제조, 검수, 일정 4가지 측면에서 각각의 허점이 발생하고 그 모든 조합이 겹친 결과가 바로 맥세이프 자석 탈락이라는 핵심 문제로 터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썸님의 케이스는 다이소 케이스보다 못하다라는 평가가 사실일까요? 이번 논란이 커진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소비자들이 차라리 다이소 케이스가 더 낫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표현은 감정적인 실망에서 나온 말이지만 여기엔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품질 기준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이소 맥세이프 케이스 그리고 저희 회사가 제작한 케이스를 함께 보여드리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와 품질 기준이 지켜져야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상세한 다이소 맥스F 케이스 리뷰가 궁금하신 분은 지금 오른쪽 상단에 뜨는 카드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첫 번째, 자석 고정 방식의 차이입니다. 다이소 제품은 저가형이지만 자석을 기본적으로 오버몰딩, 즉 자석을 감싸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본체에 단단히 고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천 원짜리 케이스에서도 자석이 쉽게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회사 제품 또한 자석 삽입 위치를 정밀하게 설계를 하고 자석을 수직 압력 접착 방식으로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투명 PC 재질로 감싸는 이중 구조를 적용합니다. 이런 구조는 탈거 방지뿐만 아니라 사용 중 자석의 움직임이나 소음도 차단해 줍니다. 반면 논란이 된 이썸님 케이스는 자석이 단순 부착 또는 얇은 삽입만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충격이나 탈착 과정에서 쉽게 분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재질과 마감입니다. 다이소 케이스는 가볍고 단순하지만 버튼부 몰딩과 카메라 베젤 처리 등이 기본적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소재 자체를 고급화한 것은 물론 버튼, 피드백 개선, 충격 완충력 강화, 그리고 카메라 보호, 테두리까지 일체형 설계로 조형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자석 위치 정렬도 정밀하게 맞춰 제작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기준, 자석이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닙니다. 케이스가 맥세이프를 지원한다면 자석이 빠지지 않는 것, 그것 하나만큼은 절대 타협해서 안 되는 기준입니다. 몇천 원짜리 다이소 케이스에도 저희가 만든 수만 원대의 케이스에도 그 기준은 지켜집니다. 소비자는 고가 제품이니까 더 좋을 거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신뢰가 담보돼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썸 케이스 논란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썸님은 제품 출시 직후 불거진 문제들에 대해 조기 품질 관리의 미흡을 인정하며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문제가 된 제품의 판매를 즉각 중단했습니다. 또한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보상안을 공지했습니다. 첫째, 제품의 불량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제품 회수 없이 전액 환불 가능. 두 번째, 개선된 제품을 별도로 추가 발송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구매자에게 네이버 페이 포인트 1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빠른 대응은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조건 없는 환불이라는 조치는 유튜버 브랜드 중에서도 보기 드문 대응 방식이죠. 일부 소비자들은 그래도 책임지는 자세는 괜찮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용자들은 제품의 기본 품질 문제에 대한 실망감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이소 케이스보다 못하다, 팬심으로 샀다가 배신당했다는 반응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몇몇 커뮤니티에서는 애초에 품질 확인 없이 출시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도 존재합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부분은 이썸님의 사과 이후 추가적인 조치나 개선 계획이 명확히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상 절차가 잘 이행될지, 개선된 제품이 실제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등 구체적인 확인이나 후속 공지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제품 이슈를 넘어서 리뷰어가 직접 만든 제품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 유튜버 브랜드의 검증 시스템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가와 같은 더 큰 물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썸님이 이 사태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브랜드로서 어떤 방식으로 신뢰를 회복해 나갈지가 관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 제작자 입장에서 바라본 이번 사태의 정리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저 역시 한 명의 시청자이자 케이스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썸님은 그간 IT 분야에서 신뢰를 쌓아온 리뷰어였고 그가 만든 제품이라면 어느 정도 기본은 보장되어 있을 거라 많은 분들이 믿었을 겁니다. 저 역시 그중 한 사람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제작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불량 문제가 아닙니다. 설계, 제조, 검수, 그리고 일정 모든 과정에서 단 하나라도 허점이 생기면 결과물은 소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처럼 자석이 빠지는 현상은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고
치명적인 실수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몇천 원이든 몇만 원이든 믿고 살 수 있느냐는 기본적인 신뢰가 제품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 신뢰를 잃는 순간 아무리 빠르게 대응하고 보상을 하더라도 이미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세우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저희도 다시 한번 시 기준을 점검하고 제품 하나하나가 소비자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 일을 통해 우리 모두가 품질과 책임이라는 단어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이번 사태를 더 객관적이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